임보험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흔히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우리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 여기서는 피보험자가 되겠죠. 이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보험에 있어서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을 도박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범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도덕적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자 이 법에서 특별히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의 효력은요, 보험약관 및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체결 시입니다.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례를 볼까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생명보험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보험 목적의 범죄 대상이 되는 거죠. 악용될 우려가 있다.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우발해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한이 요청되고 있고 각 나라 입법례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익주의, 동의주의가 대표적인 입법례입니다. 이익주의를 보면 영국이나 미국 등 이익주의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사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피보험 이익의 개념을 생명보험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영미에서 채택하는 입법 태도입니다. 여기서 피보험 이익이라는 개념은 피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므로 손해보험에서 이야기하는 피보험 이익과는 약간의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이익주의의 입법례는 계약 체결 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어떤 이익이 있는 경우, 즉 남의 목숨을 담보로는 못한다. 전혀 남인 경우는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이걸 이익주의라고 그러고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택하고 있는 동의주의는 피보험자가 될 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생명보험의 이용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고 형식적인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 대한 자격 여부에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남이라 하더라도 동의만 해주면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걸 취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동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는 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죠.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안전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서면 동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강행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강행법적. 그러니까 서로 약속해가지고 야, 이 계약의 경우에는 그냥 서면 동의 없이 그냥 유효하게 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동의는 반드시 서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실무상에서는 보통 청약서에다 피보험자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의의 법적 성질은요,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생명보험계약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인 셈입니다. 이렇게 내 목숨을 담보해도 좋다라는 의사표시 효과로서 그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의의 법적 성질은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유치 적용되는 준법률행위로 보며 동의에 관한 상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의는 계속 동의라는 것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단체보험에서는 상법상 특칙이 적용받아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인 종업원이죠. 피보험자라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계약 유효한 것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종업원들을 위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 규약에서
보험을 넣게 되는 경우에 취업규칙상에서 그런 말들이 유의미 되어 있으면 굳이 종업원들에게 피보험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단체보험에서의 특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의의 효력 발생 요건, 피보험자의 동의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계약 당사자의 어느 한쪽, 즉 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언제 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시까지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계약이 성립하기 전이나 성립할 때까지 동의를 해야만 하고, 또한 동의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므로 이와 같이 보험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도달하여야 된다. 그럼 이걸 철회할 수 있겠느냐? 피보험자는 계약 성립 전이라면 일단 행한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립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가 있고요. 다만 동의행위 자체에 흠이 있을 때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그 동의의 무효나 취소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보험자의 동의와 능력,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연인이고, 또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이 동의해서 사망보험이 계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정상인인 미성년자가 유효한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동의가 있어야 되며, 또한 법정대리인이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험계약에 관한 이것이 강행법규인데, 이걸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은 어떻게 될 것이냐, 판례를 보면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시 모집인 등의 설명 의무 여부를 들어서 보험업법상 보험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타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타인의 동의가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보험계약은 무효지만 설계사의 그 과실 책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그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범위 내에서 다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러니까 이거는 사용자 책임의 과실 책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여기까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에서 서면동의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면동의는 필수적이다.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이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만 서면동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